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감정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 언어 들어와서 선생님이 이런 제목을 써두었는데요. 한국인의 생각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법이라고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한국말을 통해서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할 때, 그 다음에 한국의 많은 글들과 표현들을 보면서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그런 표현의 세계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있는 감정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써도 되는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해봤을 거니까요. 네.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요. 자,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이 뭐야? 그래서 감정은 감각, 시각, 청각, 네, 후각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지각, 네, 이런 것과도 다르다는 거. 자, 감정은 감각하고 지각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면서 언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감정원의 유형인데, 자, 이 5가지의 감정을 소개를 한 이유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사전에 있는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 네. 다른 방법으로 말할 때가 더 많죠. 왜? 감정이니까. 자, 농담 같지만 진담이에요. 감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있는 말로는 그때의 기분이 표현이 안 돼요. 어.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노를 봤는데요. 분노를 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 감정의 순서를 놓을 때 사람들이 보고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그것부터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일상 문화 속에 숨쉬는 감정 언어 표현이라고 자, 한국 사람들이 좀 특별히 하는 감정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방법도 있고 그런 표현에 대한 특별한 말도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오늘 이 2가지를 자, 2번과 3번 2가지를 모두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 단원 들어오면서요. 선생님이 이런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자, 일단 단어 한번 체크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자, 어떤 기분이죠? 기쁨. 2번째, 네, 두려움. 3번째, 슬픔. 4번째, 긴장. 5번째, 네, 화가 나다. 분노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느낀 감정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다, 분노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느낀 감정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쁨 말고 다른 건 별로 좋은 게 없네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질문 하나를 더 합니다. 그 감정을 한국말로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선생님도 최근에 이렇게 말하기 대회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뭐 이렇게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뭐 기쁘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쁘다라는 말만 다 써요. 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서 분노라면, 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니까 당연히 화도 나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말을 할 수 있죠. 화가 났다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화가 났다고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나 오늘 화났어요. 지금 화났어요. 네, 나 지금 분노해요. 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걸 봤어요. 네, 그 화가 났을 때 학생들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자 이렇게 태양이나 불처럼 어, 이글거리다든지 아니면 이런 화산처럼 이렇게 분노가 치밀다, 솟구치다, 아니면 폭발하다, 네, 아니면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처럼 끓어오른다. 아, 정말 그 말을 듣고 내가 끓어올라서 마음이 끓어올라서 네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런 말을 하면 뭐가 끓어요? 물이 끓어요? 라면 끓여요? 이게 아니라 마음에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화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가라앉다, 분노를 가라앉히다, 분노를 삭히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꼭, 꼭 선생님 부탁합니다. 조사하고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서 조사를 틀리면 지금 화가 났는데 듣는 사람들이 화가 너무 나서 틀리나? 화가 났는데 이렇게 틀리는 표현을 쓰면 웃지도 못하고 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쓰기 위해서 이 동사하고 조사하고 같이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화가 가라앉다. 화를 가라앉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두 번째 감정으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림 보세요. 뭐예요? 네, 좋은 거네요. 기쁨입니다. 아, 기쁠 때 사람들은 저렇게 웃어요. 그렇죠? 기쁨의 언어, 마음이 즐겁다. 기쁜 마음.
입니다. 아, 기쁠 때 사람들은 저렇게 웃어요. 그렇죠? 기쁨의 언어, 마음이 즐겁다, 기쁜 마음이 생긴다, 네, 만족하다, 네, 그런 말인데요. 기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행복,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희열, 네, 희열, 너무너무 기뻐서, 네, 그때도 기분이 이렇게 막 뜨잖아요. 네,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특히 만족하였을 때 뿌듯하다, 마음이 가득 차는 느낌. 네, 물이 마르지 않고 이만큼 뭔가가 만족하는 느낌이 차는 그런 뿌듯하다 이런 말도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많이 쓰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기쁨이 넘치다. 이 넘치다는 말요. 음, 물 물컵에 자, 컵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한번 받아 볼게요. 네. 자, 물을 이렇게 받아요. 가득 차다. 가득하다. 가득 차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다, 가득하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가득한데 내가 물을 더 부어요. 어떻게 되죠? 물이 넘치죠. 네. 물이 넘치면 청소해야 돼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그건 좋죠. 네. 기쁨이 넘치다. 넘치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다. 기쁨이 가득 차다. 네. 그런 말을 같이 써 줍니다. 보통. 기쁘다 라고만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네요. 네. 기쁨이 가득 차네요. 네. 기쁨이 넘치네요. 이런 말 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기뻐요. 기쁘네요. 기쁩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복. 자, 행복할 때도 기쁘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행복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행복에 젖어 있어요. 이런 말도 쓸 수 있다고 추천합니다. 자, 젖다는, 어, 빨래를 물에 넣었을 때, 네, 물에 빨래가 젖다, 물에 종이가 젖다. 그런데 물에 젖는 게 아니라 행복에 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희열. 희열은 어떤 감정이니까요. 희열을 느끼다. 여기도 행복을 느끼다. 괜찮아요. 기쁨을 느끼다. 괜찮아요. 근데 희열은 보통 이렇게 희열을 느끼다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희열에 차 있다. 네, 저는 오늘 희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선생님 보면 어때요? 이렇게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죠. 예, 선생님은 한국어 선생님이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아주 작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몰랐는데
그 다음에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뿌듯해요. 네. 그런 여러분을 보면 내 마음이 아주 뿌듯해요. 그때 내 마음은 그 뿌듯할 때 그 마음은 아주 기뻐요. 네. 자, 잘된 결과를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 잘된 결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행복해하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도 마음이 뿌듯해요. 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영어가 보이죠?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네요. I feel like I'm in heaven. 다음에 I was on top of the world. I was on cloud. 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자, 그런 표현도 한국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여러분이 번역을 하면 자,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좀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말해 볼게요. 날아갈 것 같아. 오늘 나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다 하죠? 근데 정말 날면 안 되고요. 위험해요. 우리는 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새처럼 마음이 가벼워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라는 겁니다. 날아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은요. 조금 다르죠. 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만화 영화에 보면 구름 위에서 아이들이 침대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네, 그런 폭신폭신한 좋은 기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번에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따라해 보세요. 날아갈 것 같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구름 위를 괜찮은데 구름 위를 네, 이렇게 쓱 넘어가 봅시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네,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쁨을 받고요. 이번에는 뭘 보러 가죠? 이번에는 긴장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 사진을 좀 볼까요? 저기 사진을 보니까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네. 면접을 보고 있군요. 네네. 그 한국에서는 회사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블랙 수트, 예, 까만색 정장을 많이 입습니다. 여기 지금 면접표, 네, 이름표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선생님 보여주지 않았지만, 자, 입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때 바로 여러분의 기분입니다. 바로 그때가 긴장하다죠. 자, 긴장이라는 것은 마음을 놓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조심성 있게 주의 집중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떤 말을 쓰죠? 여러분은 이렇게 써요. 제가 오늘 말하게 대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어제 연습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정말 긴장되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긴장되네요. 저 지금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긴장합니다. 뭐 이건 조금 이상해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 괜찮고 긴장하고 있어요. 뭐 괜찮고 그 다음에 긴장되네요. 네요. 감탄의 네요를 써서 정말 긴장되네요. 네, 이런 말 괜찮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긴장되네요. 이거보다는 긴장될 때 그 사람의 어떤 마음, 그때의 상태, 네,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대신 할 때가 많아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긴장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자, 사장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네, 나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은데 질문의 내용에 대답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대답하지? 네, 대답할 내용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말하기 대회에서 지금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대답하지? 자, 이게 뭐냐면요.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요. 근데 이 땀이 보통 운동 많이 하고 네, 더울 때 나는 땀. 그거 아니고 지금 덥지 않은데 땀이 나요. 네, 그거를 식은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식은땀이라고 이거는 더워서 운동에서 나는 땀이 아니라 어떤 몸에서 긴장했을 때, 아플 때 그때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감기가 좀 심할 때도 열은 안 나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땀이 나는 아이들한테 너 식은땀 나?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은땀이 나다라는 말을 쓰면 지금 네, 몸 상태가 아주 지금 긴장했다라는 뜻으로 할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지? 지금 여기 보면 네, 예, 맞아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첫 번째는 너무 긴장하면 어때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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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네,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뭐 어떤 학생은 찌릿찌릿해요. 전기 쇼크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을 한번 넣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식은땀이 흐르다, 식은땀이 나다. 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까 지금 너무 긴장해서 식은땀이 납니다. 네. 근데 뭐 자신감 있게 어, 열심히 할 때는 뭐 그런 말 쓰지는 마세요. 자, 그거보다 혼자서 나중에 1등상을 받았다. 그럴 때는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정말 자신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로 인사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긴장했을 때 선생님 금방 뭐 했어요? 숨 안 쉬다? 숨을 안 쉬다라고 하지 않고 숨 죽이다라고 합니다. 자, 숨 죽이며 기다리다, 숨 죽이며 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숨 죽이며 기다리다, 숨 죽이며 보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마음을 아까 이렇게 심장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누가 심장을 막 쥐는 기분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죄다, 가슴을 죄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나요. 인터넷에서 두근두근. 자, 클릭할 거예요. 내 번호를 치고 클릭하기 전에 잠깐만. 네, 숨죽이며 화면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내가 가슴을 죄며 마음을 죄며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면 기쁨에 가득 찼다. 합격한 결과를 보니 정말 마음이 뿌듯했다. 네, 그런 말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어떤 그 전기 같은 것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는 거,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선생님 지금 해봤습니다. 네, 이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머리가 서다라고 해요. 신경이 곤두서다. 지금 이 사람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모든 그 긴장이 다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너무 긴장해서 제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 말도 써요. 근데
이 사람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모든 그 긴장이 다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너무 긴장해서 제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 말도 써요. 근데 이럴 때 신경이 곤두서다 뭐 이런 말은요. 개인 자기가 좀 친한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쓰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좀 불안하잖아요. 어머, 저 사람 저러다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감정 언어라는 것은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감정을 표현할 사람에게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버스 타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감정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긴장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나 지금 오늘 수술 처음 하는데 너무너무 긴장해서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감정 언어이고요. 이런 감정 언어를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감정을 표현할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때 충분히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지. 아무 데서나 여러분의 감정을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긴장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쥐고 막 신경이 곤두쓰고 근데 일이 잘 끝났어. 그러면 끝났다. 네, 그럴 때 뭐라고 하죠? 긴장이 풀어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겹쳤는데 이해해 주세요. 네. 인터뷰 때 말 실수한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자, 이건 인터뷰 마치고 친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 하다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보통 사장님 앞에서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옆에 친구가 야, 너 정말 잘하더라. 그때 사실은 나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 그리고 말 실수한 것 같아서 그땐 정말 얼마나 마음을 죄었는지 몰라.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네. 자, 지금 긴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슬픔의 언어를 한번 보죠. 자, 슬픔은 비애라는 말로도 자주 쓰는데요. 자,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 아이 정말 기특한데요. 네, 아이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비애라는 말로도 자주 쓰는데요.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 아이 정말 기특한데요. 네, 아이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보통은 부모님이 아이를 위로하는 그림이 많은데 네, 이 아이는 철이 든 아이인가 봐요. 자, 슬프다 옆에 이렇게 네, 우리 캐릭터도 울고 있네요. 그럴 때 학생들이 보통 저 오늘 너무 슬퍼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마음이 미어지다라는 말이요. 예, 미어지다. 어,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온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 강아지는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네,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강아지 슬픈데 선생님 웃어서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네. 자, 이럴 때요. 마음이 미어지다. 가슴이 미어지다. 상심하다. 네.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자, 여기 넣어 봅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그는 가슴이 미어졌다. 네. 가슴이 미어졌다. 보통 그 가슴이 미어지다 할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목이 막히면서 딱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있죠. 눈물이 이렇게 왈칵 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요. 선생님도 지금 막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죠. 네. 잠시 해봤어요. 네. 아주 슬픈 사람에게 지금 이 아이처럼 위로를 할 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하죠. 비슷하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네. 이 정도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에요. 네, 뭘 보고 저렇게 놀라고 있을까요? 자, 두렵다 할 때는요, 공포, 무서움, 자, 이런 말도 같이 나오죠. 근데 무섭다 하고 두렵다 하고 뭐가 다르지? 조금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무섭다는 뭐가 무서운지 그것을 내가 보통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만나는 일이 무서워요. 이럴 때는 그게 보통 아는 건데요. 두렵다라고 할 때는 그냥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만나는 일이 무서워요. 이럴 때는 그게 보통 아는 건데요. 두렵다라고 할 때는 그냥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다. 아니면 앞으로 뭐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이 두렵다처럼 눈에 보이는 건 아닐 때가 많아요.
네,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럴 때 두렵다를 써요. 네, 학생들이 두렵다 하고 무섭다를 좀 반대로 쓸 때는 우리가 들으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은 100%, 100%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섭다. 그 다음에 그냥 머리에서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분위기 같은 거, 네, 그런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같은 거, 네, 그런 것은 보통 두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공포는 무서운 느낌이니까 공포를 자, 느끼다, feel, 네, 느끼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공포에 사로잡히다. 네, 사로잡히다는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야. 네,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서움에 떨다. 네, 이 말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 뭐야? 네,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누구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뭐예요? 무서운 재미있게 만든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달걀들의 공포인데요. 달걀에다가 얼굴을 그려놓으니까 진짜 너무 무섭죠. 그 다음에 너야? 그 다음은 나구나. 네, 정말 무서움이 느껴지는데요. 자, 공포. 보통 공포 영화. 이런 영화는 공포 영화라고 하고, 공포에 이렇게 질렸을 때 보통 얼굴 표정들이에요. 이런 얼굴 표정이요. 무서운 얼굴 표정이에요. 두려운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 지금 이 상황. 네. 밑에 아마 유리가 있을 거예요. 관광지에 가면 이런 거 참 많죠. 이제 유리가 있고 그 유리 위에 내가 서서 밑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무서운 상황 같은 건데 그럴 때 짠! 잠깐만요. 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래요? 자, 네. 자, 이 표시. 네. 이 뭐예요? 손을 떨다. 손이 떨리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발이, 예, 무서울 때 떨리죠. 긴장할 때도 떨리고요. 네, 그때 손이, 발이 떨리다. 손이 떨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벌벌이라는 건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죠? 네, 이런 모양이 벌벌입니다. 손이 벌벌 떨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얼굴이 사색이 되다. 사색이 되다. 아까 죽은 사람 얼굴 색깔. 네, 이런 것을 사색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서 잠깐만요. 예, 여기 표정들 좀 봤죠? 예, 드라마 주인공들 표정요. 자, 이런 얼굴 표정.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죽은 사람 얼굴 같아. 그걸 사색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 얼굴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몸, 손, 발로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좀 봤죠? 예, 드라마 주인공들 표정요. 자, 이런 얼굴 표정.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죽은 사람 얼굴 같아. 그걸 사색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 얼굴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몸, 손, 발로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조사 기억하세요. 뭐뭐이 떨리다, 뭐뭐을 떨다. 음, 내가 떨다를 알고 있었는데 왜 선생님은 떨리다를 얘기했을까? 네, 이거는 문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뭐이 떨리다, 뭐뭐을 떨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고요.
이 떨 때 쓰는 표현이 벌벌이에요. 그래서 뭐뭐을 벌벌 떨다, 뭐뭐이 벌벌 떨리다. 네, 벌벌. 좀 그런 모양 같아요. 네. 아, 지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감정 5개를 선생님 중간에 쉬지 않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여기에서 한번 쉬어야 되겠죠? 네. 잠깐 쉴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